저는 그때 가르쳤어요. 네. 빛나는 저기에 바로 돈 받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내가 꼴보기 싫어서 그래요. 혹시 그 관리비 같은 거는 다 납부되셨을까요? 자, 반갑습니다. 대장 김상준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대장TV 멘티 분이 최근에 노후빌라를 낙찰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낙찰받은 기쁨도 잠시 현재 점유자분과 명도를 협상 중에 약 200만 원이라는 생각보다 높은 이사 비용을 요구해서 명도 협상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런 동일한 상황이 우리 대장TV 시청자분들에게도 발생될 수 있기에 현 임차인분과 적절한 협상을 통해 점유자 및 낙찰자 전부 원만하게 협상하는 방법을 오늘 전부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부동산 경매 중에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명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을 상대해야 하고 점유자 및 낙찰자 전부 원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죠. 임차인의 경우는 최대한 점유를 늦게 이전하면서 이사비를 높게 받는 것이 목표이고, 반면 낙찰자는 최대한 빠르게 점유를 이전하면서 이사비를 낮게 지급하는 게 목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목적성이 완전히 정반대이기에 각자의 장점만 생각해서는 원만한 해결점을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최대한 원활한 협상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사항을 제가 오늘 간략하게 전달 드려 볼게요. 자, 우선 낙찰 후 최대한 빠르게 점유자를 대면하여 점유 이전에 대한 계획과 낙찰자에게 바라는 바를 어떤 것이 있는지, 성향은 어떤지를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단기적인 명도 협상으로 이어갈 수가 있어요. 단, 매각 허가 결정 기간 2주 동안 채권 금액이 적어 취하될 여지가 있거나 혹은 물건의 현재 가치보다 큰 폭으로 저렴하게 낙찰받았다면 자극을 최소화하여 추후 경매 취하의 경우를 수를 줄이기 위해 잔금 납부 후 명도 협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매 물건은 낙찰 금액보다 채권 금액이 크고 현재 가치보다 적절한 가격으로 낙찰이 되었다면 빠르게 점유자와 만나 협상하는 것이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보다 높은 수익률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통상 잔금 납부하지 않는 상태이면 명도 협상이 안 되지 않을까요? 그냥 낙찰 후 인도명령 신청과 함께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하면 점유자가 알아서 연락 오고 점유를 이전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전혀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실무에 있어서 50% 이상은 잔금 납부 전에 명도 협상이 완료됩니다. 그 이유는 경매 기간 약 6개월에서 1년 동안 점유자는 이사할 곳을 이미 정해놓은 경우가 대다수라는 거죠. 즉, 점유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중 첫 번째는 배당기일까지 현재 집에서 거주해야지만 본인의 보증금을 전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점유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70% 이상이죠. 이런 경우 낙찰 후 바로 점유자를 만나 명도 확인서 및 인감증명서를 제공하여 단기적인 점유를 이전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정 부분의 이사 비용을 받기 위해 낙찰자를 기다리고 있는 점유자도 있죠. 배당을 받기 위해 경매 물건에 거주하신 점유자분은 명도 확인서 전달과 동시에 단기적인 점유를 이전할 수 있게 하지만 낙찰자에게 이사비를 받기 위해 기다린 점유자는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통상 점유자분들은 낙찰자에게 무조건 이사 비용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낙찰자가 현 점유자분에게 이사 비용은 의무가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고지하셔야 하죠. 무리한 이사 비용 요구와 지속적으로 점유를 이전하지 않는다면 낙찰자는 인도명령 신청을 통해 강제 집행을 가능하게 하며 그 외 무단으로 점유 기간에 따라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도 진행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낙찰자의 권리를 인지하게 하며 협상을 이끌어 가셔야 합니다. 이렇게
낙찰자의 권리를 자연스럽게 인지하게 한 후 현 점유자분의 마음을 일정 부분 통감하며 배려하는 입장에서 인도명령 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소정의 이사 비용을 제공함으로써 서로 간의 완만한 협의점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막무가내로 버티고 무리한 이사 비용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강제집행 제도 중에 계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통상 실무에서는 명도 협상과 상관없이 잔금 납부와 동시에 인도명령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보통 법무사가 잔금 납부 및 소유권 이전 업무를 하며 인도명령 신청까지 진행해 주니 꼭 미리 확인하여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제집행 전 계고라는 것을 하게 되면 현 점유자분의 무리한 이사 비용을 줄일 수 있어 빠른 명도 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즉 강제집행 절차는 꼭 집행하겠다 이게 아닌 보다 원만한 협상을 위해 사용하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넘어와서 대장TV 멘티분의 명도 스토리를 전달드려 보겠습니다. 동두천시에 있는 노후된 아파트이며 6천만 원대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해당 주택은 88년도에 사용 승인되어 노후의 끝판왕으로 외관상 큰 매력은 없습니다. 단 주변 GTS 신호선 연장 기대감과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조성계획 등으로 주변 주택 가격이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즉 단기 매도보단 향후 개발 호재성에 있어 잠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낙찰에 대한 기쁨도 잠시 임차인분이 이사비용 약 200만 원가량 요청하는 사항이라 협의점을 찾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멘티분이 임차인분에게 최대한 드릴 수 있는 이사비용은 100만 원 초반대였고 임차인이 요구하는 이사비용 200만 원은 다소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죠. 현재 상황은 낙찰자는 명도비용은 의무가 아니니 100만 원 이하로 지급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임차인은 깨끗하게 집을 비워줄 테니 200만 원 가량을 달라고 대치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임차인분과 통화하여 명도 조율을 완만하게 마무리하였고 이후 커피숍에서 만나서 명도 확인서 전달과 함께 단기적인 협상을 마무리했습니다. 긴 말 필요 없죠? 해당 내용 간략하게 보고 오시죠.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거기 동두천시 1층 101호 임차인분 맞으시죠? 네네. 네, 저희는 낙찰자 대리 법무사입니다. 네네. 그래서 혹시 이사 일정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재차 확인하고자 연락 한번 드렸습니다. 네네. 제가 그 경매 받으신 분한테 얘기했는데요. 네, 제가 전달받기로는 그 110만 원 명도 비용을 요구했다고 네네. 말씀하시더라고요. 네네. 왜냐면요. 네네네네. 저희가 그 하나도 못 받고 나가는 입장이고, 아유, 그쵸. 예. 그 저희는 안 보여줄 생각은 없어요. 왜냐면 경유가 비워줘야 되는. 그렇지. 그분이 내가 처음부터 기분 나쁘게 한 게 30만 원 명도가 넘어가지도 않고 네네. 경매를 받아놓고 네네. 4월 9일날 받아서 시간을 넉넉하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을 아니 그렇게 말을 하면은 안 비워주지는 않아요. 그리고 얼굴 보고 싶지 않다고 그랬어요. 사람 가서 싹 물건 내놓으라 그러고 싹 치우라 그러고 그분이 돈만 저한테 보내주시면은요 네네. 저희 예약해서 싹 비워주고 그리고 그 치워준 분한테 열쇠 드리라고 딱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분한테 좀 전해주세요. 안 비워주는 거 아니에요. 비워줘요. 네, 틀림없이. 그래서 제가 이쪽에 이제 경매 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락을 먼저 좀 드린 거고, 그래서 현재 지금 거주하고 계시지는 않네요. 왔다 갔다 하시는 거지. 예예. 왜냐하면 제가 지금 거기에 안 있고 그래서 겨울에도 항상 안 얼게 물도 틀어놓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명도도 최대한 지급 드리는 방향 속으로 좀 찾아봐서 바로 회신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배당 때문에 점유를 못 빼신 거니까 저희가 뭐 배당 합의서를 내용을 전달 드릴 건데 그 내용을 가지고 법무사한테 물어보시고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문제죠. 두 가지 문제. 이제 명도 합의 금액이 안 맞고 그리고 나중에 배당 받을 때 지장이 있을까봐 못 빼시는 거잖아요. 이 두 개 문제만 해결되면 되는 거죠. 네네네. 어떤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문자로 네네. 오고 어떤 건지 명도 합의서가 어떤 건지 좀 전달 드리고
그리고 우리 임차인분도 집행하면 어제 못 받는 돈인데 요 100만 원이라도 받아서 같이 원활하게 협의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보여지더라고요. 아니 근데 저도 알고 있어요. 저도 그 노인네 생각해서 그냥 좋게 그렇죠. 해서 한 발짝 뭐, 물러나셔서 좀 이렇게 같이 협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120만 원 달라고 그러셔요. 그러면은 제가 예예 뭐 그리고 저 120에서는 이제 저 양보 못해요. 이제 네. 하든지 마든지 하세요. 명도 비용도 같이 한번 조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큰 문제는 없고 이제 뭐 집을 깨끗하게 아주 완벽하게 다 해서 드렸고 그래서 이게 명도 확인서인데 네네네. 여기 보시면 사건번호 보지 한번 보시고 동두차 뭐 선생님 이렇게 계시고 점유자분은 이제 저희가 정보 모르니까 성명 그리고 주민번호 적어주면 그러니까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점유자에게는 따로 적으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보증 없이 뭐 저희가 했다. 여기다 찍어서 인감증명서는 뒤에 있으시고 여기다가 이게 뭐 도장, 막도장이든 상관없고 날짜는 그냥 아무 대충 적으시면 될 거예요. 예, 뭐 해서 하시고 여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맞는지만 보시고 예, 이거를 이제 두 개를 이렇게 법원에서 제출하시면 돼요. 그 저희 그 전세계약서하고 주민등록 등본하고 이거하고 제출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제출하시면 법원에 보고 이제 판단. 그리고 열쇠 혹시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럼 저희 그 주문하시고 보내달라고. 저희 드려요. 네, 지금 말씀. 사람이 사람을 믿어야지. 나 그러니까 내가 꼴보기 싫어서 그래. 저는 그때 가르치셨어요. 근데는 저기 바로 돈 받고 가르치셨어요. 근데 여기 내가 뺏긴 거예요. 자, 이렇게 120만 원, 100만 원 초반대 선에서 명도 협상이 단기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즉, 낙찰자 및 현 임차인 전부 한 발짝씩 양보한 상태에서 협상이 완료되었죠.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명도 확인서를 전달함으로써 명도는 깔끔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명도의 핵심은 최대한 점유자분의 심정을 같이 통감하며 현 상황을 보다 현명하게 풀어나가는 것이 가장 큰 핵심입니다. 이후 서로의 상황을 같이 교감하는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낙찰자의 권리를 이야기하며 원만한 협상을 만들어낼 수 있죠. 무조건 명도비는 주지 않는 거다. 강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낙찰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권한이 보다 다양할 수 있지만 임차인분 입장에서는 보다 절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최초 입찰가 선정부터 명도 비용을 반영하여 입찰가를 선정 후 점유자 및 낙찰자 전부 상생할 수 있는 경매 투자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경매에 꼬신 명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통상 명도는 전화나 문자로 원만하게 마무리됩니다. 만약 협상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다면 오늘 영상을 통해 명도 협상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